인간관계를 예술로. 사람 공부방입니다.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이 말 한마디에 30년 우정이 깨졌습니다.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딱 이 한마디로 20년 동안 서먹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 이게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72세 최은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정작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외롭다는 겁니다. 반면 65세 박순자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기쟁이입니다. 경로당 가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비켜주고 고민이 있으면 박순자 씨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학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단 하나 박순자 씨는 딱 6개의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들은 마법 같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단숨에 분위기를 바꾸고 서먹한 관계를 단번에 가깝게 만들어버리죠.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이 시기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된 대화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자식한테는 잔소리가 되고 친구한테는 꼰대 같은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달라지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들은 심리학 연구로 증명된 것들이고 실제로 수많은 관계를 회복시킨 실전 화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씩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우정도, 부부 사이의 온도도 이 6가지 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의 고수가 되어보세요.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투.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동네 복지센터 2층 작은 방. 오늘도 67세 김말순 씨와 친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손주 이야기로 한창인데 말순 씨만 유독 표정이 어둡습니다. 요즘 손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애는 하루 종일 엄마 찾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손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 우리 때는 그것도 못 누려봤어. 다른 친구도 거듭니다. 맞아. 손주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나는 손주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한데.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더 답답해졌죠.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70세 한정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말순아.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본인 시간은 필요하지. 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에 눌러져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말순 씨는 정숙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공감의 말만 건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감을 받은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감소했던 겁니다. 조언을 받은 그룹은 오히려 7% 증가했고요.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한테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속삭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손주가 예쁜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가끔 답답하다고 하면 나쁜 사람 같고 그런 식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죄책감이 풀립니다. 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말에는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지만 내가 좀만 참으면 이런 말들은 다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이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인정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공감이니까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어줄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칭찬 반응.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김태윤 씨는 마을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어느 날 토론 중에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순간 자신의 의견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모임을 이끌던 선배인 박민수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태윤 씨.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태윤 씨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민수 씨의 따뜻한 반응은 태윤 씨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작은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죠. 심리적으로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같은 말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도구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흐름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기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민수 씨의 한마디가 태윤 씨에게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킨 거죠.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는 대화의 온도를 한층 높이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공감을 얻고 인정받을 때 더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단순한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동네 모임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듣고 넘어가거나 그래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상대방이 용기 내서 꺼낸 말인데도 말이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는 그 용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말한 게 의미 있다고,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지혜를 기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명언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는 그런 존중과 배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따뜻함이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언을 들을 때의 반응.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준호 씨는 회사 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했지만 발표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각자 피드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좋은 평가가 많았지만 다른 부서의 팀장인 최지훈 씨가 몇 가지 개선점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언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 조언이 깊이 있는 통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한마디에 지훈 씨는 자신의 조언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지훈 씨에게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기분 좋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표현의 심리적 힘은 깊습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더 열고 대화는 그만큼 활기를 띠게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말과 같아서 상대는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온도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이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의 순환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 간에 진솔하고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언을 듣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조언을 하는 쪽이 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친구들한테서,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서도요. 문제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이처럼 배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긍정의 불씨를 지피고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대화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배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감정에 붙이는 말.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힘드셨겠어요. 한수진 씨는 주말 아침부터 집안일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고 밀린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까지 하느라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인 이준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의 피곤한 얼굴을 본 준혁 씨는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드셨겠다.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혁 씨의 따뜻한 말은 수진 씨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고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도 준혁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주말에 일하고 오느라 정말 힘드셨겠어. 고생 많았어. 준혁 씨는 수진 씨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힘드셨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인정받을 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위로를 느낍니다. 이 말은 마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과 관심을 전합니다. 또한 힘드셨겠다는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공감의 힘은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 하는 것, 자식이 직장에서 고생하는 것, 친구가 부모님 병수발 드는 것.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 없다고 여기죠. 하지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들게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힘드셨겠어요는 바로 그 인정입니다. 당신의 수고를 내가 보고 있다고,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힘드셨겠다는 짧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고생과 노력에 공감하며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진정한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5번째, 실수 후 태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강준호 씨는 동네 주민 회의에서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준호 씨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웃인 윤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그 방법도 정말 좋은데요. 만약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순간 준호 씨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태민 씨. 의견이 훨씬 더 현실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태민 씨는 그의 반응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회의실에는 훈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그의 성숙함과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고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어렵지만 상대의 지적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이 결코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배려와 깊이를 느끼며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준호 씨처럼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 있게 만듭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때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다른 의견을 내면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이 지적하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밥 먹은 횟수가 몇 년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관계를 막힙니다. 사람들이 점점 의견을 내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귀담아 듣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더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진다. 이 명언은 부드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대화 중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대화의 온기를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함과 성숙함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번째, 불편한 침묵을 다루는 방식.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이해해요. 장수민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세라 씨가 그날은 눈에 띄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여. 회사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집에서도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야.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모두가 당황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수민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라 씨 곁으로 갔습니다. 수민 씨는 세라 씨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해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세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긴 한마디가 세라 씨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던 겁니다. 그 말은 세라 씨에게 내가 이 순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날의 모임은 친구들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와 나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말 한마디는 마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해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죠. 사람들은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때 진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대화는 자연스레 더 진솔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수민 씨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는 단순한 말 그 이상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신뢰를 단단히 쌓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죠. 좋은 의도입니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힘든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는 다릅니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의 감정이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어집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힘들다는 걸 인정받는 거죠.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어진 행동의 근본이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대화를 더 진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공감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7번째, 작별 인사 방식.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 67세 박영수 씨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운이 나네요. 그 말에 친구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그래 영수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수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고 다음 모임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는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상대방에게 감사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는 바로 그 만족감을 선물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관계에 긍정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만남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그 만남 전체에 대한 기억이 달라집니다. 좋은 마무리는 좋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은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헤어짐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 안녕, 조심해서 가, 이런 말들로 끝나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는 그 평범한 헤어짐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와의 시간이 가치 있었구나,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이 진심으로 들립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나 그 영향은 크다. 작별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한마디지만 그 영향은 관계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누군가와 헤어질 때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좋은 마무리는 좋은 시작을 만듭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고 관계를 만드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한마디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해해요. 그리고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말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짧은 문장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랍습니다.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힘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화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하려던 말이 부담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고 결국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6가지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웃과 마주칠 때 이 말들을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번, 2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더 편안해하고 당신을 더 자주 찾게 되고 관계가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 지혜를 말 한마디에 담아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당신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관계의 고수가 되어 보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드는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